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입니다. 네, 여러분 추석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어느덧 연휴 막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제가 또 본가 간다고 하면서 이 추석 인사를 전해드렸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쉬는 날은 항상 이렇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쵸.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혹시 아직도 이제 가족분들과 친척분들과 또 같이 보내고 계실까요? 왜냐면 추석 연휴가 이제 또 자정이 넘었으니까 오늘까지죠. 오늘에다가 이제 또 내일 10월 9일 목요일이 되면 한글날까지, 또 혹시나 10월 10일 연차를 내신 분들은 이제 또 길게 보면 12일까지, 어떻게 보면 또 짧고 길게 아직 연휴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또 목소리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좀 쉬고 오니까 간만에 힐링을 해서 그런지 또 밝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좀 근데 확실히 추석 되니까 쌀쌀하셨죠? 전 정말 좀 춥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쌀쌀했는데요. 저도 이제 본가인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도 오랜만에 만나고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정말 맛있는 밥도 먹고 또 이것저것 열심히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바람도 쐬고 정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이번 명절 또 길고 또 그 긴 연휴에 비해서 솔직히 티켓팅 같은 부분도 조금 어렵기도 했었고, 좀 이렇게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조용히 혼자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몰아보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늘어지게 잠을 자거나,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하고 싶으셨던 거 꼭 다 이번 연휴 때 앞으로 남은 조금의 연휴에도 이루시길 바라고 하셨길 바랍니다.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이 긴 연휴를 보낼 거든 그 시간 안에 작은 따뜻함이 있었길 바랍니다. 사실 이 명절이라는 건 그 자체로 어떤 감정을 좀 만들어주는 시간이죠. 어릴 적엔 송편 언제 먹어? 세뱃돈 줄까? 같은 기쁨이 전부였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은 누구를 그리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어디쯤 위치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석이 되면 마음이 고향을 먼저 다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몸은 도심에 있어도 마음만은 오래전에 골목길을 걷고 엄마의 된장찌개, 김치찌개 냄새를 또 맡고 어릴 적 잠들었던 방 안의 따뜻한 공기를 다시 느껴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아직 추석의 여운 속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이 추석의 연휴가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이 여운 속에 아직 살아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또 오랜만에 정말 어릴 때, 아기 때부터 같이 막 하하호 하면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새삼 정말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 그때의 소중했던 그런 생각들이 막 마구마구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또 술 한잔 기울이면서도 막 옛날 추억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그때 그랬었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알았냐.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조금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요. 정말 이 세월이 야속하게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들과 이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내고 했을 때는, 아, 우리 언제 어른 돼서 이렇게 또 술도 한번 기울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겠냐. 우리가 한 뭐 5년, 10년 뒤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벌써 이제 이렇게 와버렸더라고요. 그때는 매일 오히려 하루 종일 붙어 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정말 한 달, 두 달을 넘어 1년에 한두 번도 보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세월에 대해서 또 제 나이에 대해서 좀 많은 거를 느끼고 좀 돌이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만큼 또 저희가 또 각자 이룬 것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행복하게 그냥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튼 이 명절이 끝났다고 해도 이 가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 또 가을이라는 계절이 여운, 그리움, 아쉬움 또 요런 게 좀 잘 묻어나오는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 냉장고 안에 고향에서 싸온 반찬도 남아 있으실 거고 이 방 안에는 아직 캐리어가 덜 풀린 채 놓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고요. 캐리어 정리도 못한 채 호다닥 달려왔습니다. 이 출근길에 살짝 멍한 표정으로 이틀 뒤면 연휴가 너무 짧았다 라면서 속마음을 감추고 또 현실, 일상 속으로 저희는 다들 돌아가고 있겠죠.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조금은 특별한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10월 9일 한글날이죠. 사실 이 많은 분들이 한글날을 그냥 쉬는 날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요. 하지만 이 한글날은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이 말과 글, 그 근본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누군가는 이 한글을 편리한 문자라고만 여기지만 우리는 알죠. 이 문자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가 됐고 또 얼마나 많은 철학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쵸? 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훈민정음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따뜻한 의도가 담겨 있었는지 굉장히 느껴지시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이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 주고받는 지금의 이 말들, 이 모든 말들이 이 바로 그 한글 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글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중한 언어의 가치와 그 언어를 통해 나누는 마음, 감정,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쯤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해요. 요즘은 SNS에도 일상대화에서도 굉장히 짧고 간단한 말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매개가 바로 우리말, 또 한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굉장히 예쁜 말들도 많고요. 이번 한글날에는 긴 글을 써보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이 소중한 누군가에게 짧은 손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딱 추석과도 맞물려서 타이밍도 굉장히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맙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요 짧은 말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에 여운이 남은 이 가을, 그리고 한글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방송에서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야식은 제가 조금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그런 걸로 좀 가져왔어요.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굉장히 다른 말이지만 아마 제가 가져온 야식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고향이 그리운 분, 명절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분, 또 가을을 사랑하는 이 모든 분들, 또 남은 연휴를 또 잘 열심히 풍성하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저희 그러면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도 명절 특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또 명절을 보내고 왔으니까 또 그만한 곡 가면 또 1988 아니겠습니까? 시리즈별로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1988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래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슬프면서도 또 이제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나고 이 명절
하면 가장 생각이 먼저 나는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곡으로 저희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해 보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1부는 책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작가님 소개와 간단한 줄거리, 또 그리고 좋았던 구절들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2부는 저희가 또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명절도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들이 힐링도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소설보다 에세이 책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책 제목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이 글배우님께서 만드신 이 에세이 책인데요. 이 힐링과 위로를 굉장히 안겨주는 책이어서 이렇게 명절 연휴 때도 가볍게 읽고 또 그 안에 속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묵직하니까 여러분들께도 많은 깨달음과 또 힐링, 희망, 위로 이런 거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 글배우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 글배우님은 시인이시고요. 건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다음엔 더 잘할 거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써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조금씩 써서 SNS에 올린 글이 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에 불안과 두려움, 수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글을 적어서 담벼락이나 전봇대에 붙인 사진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수십만 팔로워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천막을 치고 2,000명의 사람들과 고민을 나눈 불빛 프로젝트로 JTBC와 KBS 등 많은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요. 또 작가로 활동한 지 1년 만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코엑스 등등 이런 곳에서 러브콜을 받아서 100회 이상의 대규모 강연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국 중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등에서도 학생은 물론 직장인, 주부 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몰려든다고 해요. 2017년부터는 배낭 하나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00명의 사람들과 만나 고민을 듣고 위로해주는 세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저도 이 작가님 사실 SNS 때부터 알고 있었던 작가님인데 이렇게 또 책으로 나와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 또 책 제목이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제목이잖아요. 정말 그 에세이 딱 다운 그런 느낌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위로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또 이 작가님이 실제로 본인이 힘들 때 이렇게 썼던 한 글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에세이로 되었고 이제 실제로 많은 강연도 하시고 정말 남녀노소, 직종, 직업 구분하지 않고 많은 분들께 위로와 희망, 또 힘이 되어주고 계신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읽어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또 그런 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가볍지만 또 가볍게 좀 술술 읽을 수 있지만 또 그 속에 담긴 메시지 하나는 또 굉장히 묵직하게 우리 인생에서 여운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책으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 책의 간략한 줄거리라고 해야 할까요? 목차 관련 부분들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아마 이 좋았던 글귀들 관련된 부분을 조금 한번 딥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시고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간단하게 이제 파트별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는 삶의 피로감과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삶에서 지친 사람들, 즐거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고 또 삶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요즘은 또 주변에서 잘 된다 또는 괜찮다 아니면 할만하다 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도 힘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다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 파트는 삶의 피로를 느끼는 이유를 탐색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피로감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삶의 압박, 개인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치거나 즐겁게 여기던 것들이 즐겁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런 의문을 풀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힘든 부분, 어려운 상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즐거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우리가 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역시나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희망과 의미를 다시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삶의 피로와 무관심을 이겨내고 더 많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저자는 삶의 피로감과 무관심을 경험하는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쓴 글로 이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삶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작가님, 글배우님의 삶을 보면 20대 초반에 저자는 대학교 4학년을 자퇴를 하고 의류 사업의 실패로 3천만 원의 빚을 졌고 서울로 상경해 찜질방과 고시원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계가 유지를 해야 될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서울역 근처 가장 높은 빌딩 안에서 8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서 찹쌀떡을 팔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장사는 잘 되지가 않았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화이팅을 외쳤지만 정작 본인은 고시원에서 매일 밤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는 정말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 빌딩의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신은 내가 본 젊은 사람 중에 제일 멋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직원으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엄청난 제안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배우님은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후에 회사 전체 찹쌀떡 납품 의뢰 전화를 받았고 하루 만에 8천만 원치를 판매하면서 빚을 모두 갚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정말
간절함의 힘을 정말 믿게 해주는 이 경험을 계기로 저자분도 실제로 간절함의 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넘어서고 이겨낼 거라고 나 자신을 믿게 되었다. 정말 다시 의류 사업에 도전했다 실패하고 2년이란 시간을 편의점 알바를 하며 카피라이터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공모전에도 도전을 했지만 입상은 결국 하지 못했고 그러다 SNS에 글을 올려 호응을 얻으면서 드디어 이 저자님은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이 책에서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자신만의 무기를 언급한 부분에서 매 순간 죽을 각오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또 부러워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멘탈이 강했다기보다는 그럴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젊음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일들은 전부 일단 무조건 해보면 좋겠다고 이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 전부 해보면 좋겠다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이 인생의 전반전을 또 낮은 자신감을 가지고 저 또한 지금 현재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도전을 두려워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 후회도 미련도 이런 부분을 지금 또 현재 진로를 고민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또 와닿는 이 말이 이 작가님의 글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사랑과 이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의욕만 앞설 때 혹은 무기력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렇게 담아두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고요.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들이 정말 따뜻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아늑해지고 조금 위로와 힐링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작가님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성장하신 작가님이라고 하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도 부모님께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살 수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2.7kg으로 작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심장 판막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해요. 이 작가님이 태어나던 날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선수이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평생 해온 운동을 그만두셨고 운동으로는 병원비를 마련할 만큼 큰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심장 판막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병원비가 부담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도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께서는 옷 한 벌 사입지 못하셨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드시지 못하셨는데 이 아들, 너무나도 소중한 이 아들을 위해 희생을 하셨던 겁니다.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때 작가님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말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줄거리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번 이제 구절들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이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아나. 네, 노래 듣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입니다. 네, 이어서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에세이다 보니까 정말 책의 아무 곳이나 펼쳐도 너무나도 좋은 글귀들이 정말 쏟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추 드리기 때문에 몇 가지 구절들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불안한 이유는 집중할 게 없거나 싫어하는 것만 하거나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못 쉬어서 지쳐서 예민해졌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경질 내지 않고 좋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거나 두 가지 상황 모두일 때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어쩌면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로 지친 나에게 가장 큰 휴식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이유, 혼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느라 지쳤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별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린다 생각하기에 누군가 다가오면 거리를 두고 나도 어느 이상은 늘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도 계속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지나치게 밝거나 지나치게 자신에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잘해야 한다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잘 참거나 지나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너답게 편하게 있어도 돼.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너답게 편하게 있어도 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어른처럼 스스로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서 잘하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 스스로 힘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할 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할 때, 말하지 않고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 마음이 외롭고 공허해진다. 힘들 때 떠올리면 좋은 세 가지. 당신은 지금 정말 힘든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과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어느새 다 지나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하는 후회 중 가장 큰 후회는 그 말을 하지 말 것과 그렇게 말하지 말 거리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미우면 만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알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세요. 모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선택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자신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고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기회만 있다면 누구든 지금보다 더 나은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좋은 구절들이 많죠?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입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몇 시간
너를 생각하는 시간만이 존재할 뿐 혼자서 그리움에 맘을 위로하다 하루가 다시 흘러가 버렸어 바라보고 있어도 계속 마음이 불안한 너 또다시 사라질 것 같아 가슴 한가운데 너를 그린다 혹시 너의 얼굴이 잊혀질까봐 너무 두려워서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널 슬프게 할까봐 널 위해 너의 미소를 덧입혀 채워 그린다 너와 행복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다 아주 잠시 내 얼굴에 웃음 보며 맘을 달래 해맑은 너의 얼굴 종일 떠올리다 또 하루를 다시 흘려보냈어 너의 앞에 설 때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 가슴 한가운데 너를 그린다 혹시 너의 얼굴이 잊혀질까봐 너무 두려워서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널 슬프게 할까봐 눈물 위에 내 미소 덧입혀 채워 묻지 못하게 그린다 어쩌다가 널 마주치면 혹시 널 기억을 못할까봐 괜히 겁이 나서 아주 작은 표정들도 모두 가슴에 담아두려 해 너의 숨결까지도 하늘 구름 위에 너를 그린다 바람이 불어와도 떠나지 않게 계속 그려본다 내 가슴에 맺힌 눈물이 널 아프게 할까봐 몇 번이고 셀 수 없도록 너의 기억을 그린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시고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명절 연휴를 또 보내고 있는 이 중간 지점쯤 네, 여러분들께 에세이를 통해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에세이를 읽다 보면 이 작가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르게 됐는지 정말 이 글귀 하나만 봐도 그 진심이, 그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글 하나하나 자체만으로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은 강하다.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냈다. 너답게 편하게 있어도 돼. 애쓰지 않아도 돼. 이런 구절들이 저에게는 정말 뭉클할 정도로 너무 와닿는 글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이런 말이었을지 몰라요. 어느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바로 왈칵 울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또 눈물을 또르르 흘렸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일상에 지치시고 또 각자 개개인의 이유로 힘든 이유가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실제 작가님께서도 겪으셔서 이제 써 내려가신 이런 글귀들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들께도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이 글귀를 보고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 봤어요. 정말 내가 강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했는데 또 생각보다 또 돌이켜 보니까 나 정말 잘 살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실패의 포기, 후회의 좌절이 모이고 모인데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이까지 살아온 또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꽤 강하고 꽤 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꾸준히 간다는 것, 그런 간절함이 계속 모이고 모이다 보면 정말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의 더 좋은,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이 인생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연휴 잘 행복하게 정리하시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야식은 독서 또 어느덧 벌써 이렇게 정말 훌룰룰 지나가 버렸는데요. 남은 연휴 정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또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10월 중순에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방송을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명절 와중에, 연휴 와중에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힘이 되었던 방송이었으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방송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성한 한가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비가 머리 위로 쏟아지면 흠뻑 젖고 말겠죠. 내 마음도 머물러줘요. 아직까진 그대 없이 나 혼자 이 비를 맞기엔 아직 어리고 조금 무서워. 금방 그칠 거란 걸 뻔히 달면서도 그댈 찾네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비에 젖어 주위에 떨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차디쳤던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그냥 스쳐 지나간 소나기죠. 그런 감정이죠.
내리는 비가 그칠 때쯤에 그때 다시 만나요. 우리 다시 웃으며 함께 있을게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피에 젖어 추위 떨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차디찬던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지금은 뻥 쳐져 가고만 있죠.